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죠. 그래서 쌩 깠죠. 국군의 날 행사. 와, 근데 카관이야.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우리 정도 되면은 군기가 빠집니다. 군대 갔다 온 기억도 잘 안 나요. 내가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군대인데 그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윤석열이 그 추억을 다 소환시키고 있어. 일단 이 사건이죠. 그 부대 열중 시위하는 거. 이게 뭐냐.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설명을 좀 잠깐만 해드리고 미리 보셔야 돼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건데 군대를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 그러니까 밑에 이등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 체계가 있잖아요. 네. 직속상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군인들의 직속상관은 대통령이에요. 통수권자라고 하죠. 그걸 원수라고 하는 거 원수. 우리 원수이기도 하죠. 네. 근데 국군날 행사에 나온 사람들은 그 국군 60만 대군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올 수는 없죠. 그거 다 모을 수는 없잖아요. 다 모으면은 나라는 누가 지켜? 손은 누가 키워? 그래서 일부가 나와서 대통령한테 쉽게 표현하면 충성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대박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경례를 받은 상태에서 내가 훈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군대적 아니었어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학교 뭐냐면 경례를 했잖아. 경례를 하고 나서 내렸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게 차렷 자세가 되잖아. 그럴 때 내 훈화를 잘 들으라고 좀 쉬게 해주는 의미에서 열중시를 시켜요. 그래서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부대 열중시라고 이야기해주면 밑에 이제 지휘하는 군인이 부대 열중시라고 하면 그때서 열중시를 하거든요. 빨간아지의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교샷. 열중! 부대 열중시오. 네, 열중시오. 열중! 충성 비용사. 열중시오. 부대 열중시오. 열중! 선! 충성 기념사. 부대 열중 쉬어. 부대 열중시오. 열중! 쉬어! 열중! 쉬어! 충성 기념사. 부대 열중시오. 부대 열중시오. 열중! 슛! 충성 기념사. 아유, 참 멋지게 진짜. 협이야? 부대 열중시가? 부대 열중시오. 열중! 슛! 여기까지인데요. 존경하는 닥쳐, 이씨. 아니 저는 저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나요? 당연히 가르쳐 주죠,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인수인계 안 받은 측면도 있을 거고, 이자가 좀 모자란 것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잘 잊어버린대요. 아. 말을 해줘도 금방 잊어버린대요. 알코올성 치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국방부는 실습직이 바쁘더라고. 별 문제 없었다 그러는데, 아까 말했잖아, 프로토콜. 그렇죠. 여론 행사는 프로토콜이라면 의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사실은 저거 밑에 지휘관이 잘못한 거예요. 위 상관이 부대 열중시를 안 했는데, 차렷자세로 득해야지. 근데 왜 열중시를 임의로 시켜? 행사를 하기 전에 실무진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무진에서 미리 보고를 하고 동선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했지만 만약에 부대 열중 시효를 안 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 고민을 먼저 했대요. 그래가지고 손식 장군이
그냥 자기 알아서 한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관이 시키지도 않은 거를 시킨 거잖아 지금. 이제 파면해야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부대 혈중 시효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대통령이 법적으로나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군대의 최고 지휘자잖아요. 근데 그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대를 지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명령을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부대 혈중 시효라는 게. 군에 대해서 당신들의 진짜 지휘관이 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맞습니다.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부대 열중 시효가 필수 사항은 아닌 거라니까. 아, 니들은 나를 꼴보기 싫게 했으니까 니들은 차례쳐서 들어가면 되잖아. 부대 열중 시효는 어떻게 보면 선택 사항일 수 있는 건데,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거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저 월요일 날 조회 시간에도 교장 선생이 열중 시효하고 듣게끔 해요. 아니 그거 하잖아요. 차렷 열중시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6월 달에 트위터에서 올라온 글. 이거 좀 읽어줘봐요. 이분 훌륭하시네. 윤석열의 빅실수는 국군의 날 행사에서 터질 것이다. 군대 다녀온 사람도 헷갈리는데 안 다녀온 사람은 간단한 제식도 전나! 존나 헷갈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통수권자가 깜빡하고 부대 열중시효를 안 하면 전군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게 된다. 군에 대한 명령이므로 누가 대신 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내가 말이 맞잖아요. 윤석열이 그걸 임의로 부대 열중시효라고 허락을 하지 않았으면 차례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저런 예언문을 날짜마다 다 박아서 미리 써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윤석열의 빅실수는 한글날에 터질 것이다. 아, 그래서 새날이 해놓은 게 있어. 전쟁이처럼. 5월 달에 윤석열은 1년 반 후에 탄핵을 당하거나 사임할 것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건 영상 올라간 건 6월 달이잖아요. 네. 6월 달이잖아요. 그거를 1년 반 후에 우리가 개봉하면 어마어마한 방송들이에요. 아니 지금 야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예언을 저는 푸나님이 되게 잘하실 것 같고요. 11월 달 중순에 그 G20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윤 부부가 또 그 해외 여행을 또 가거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발리와 방콕 신혼여행으로 겁나 좋은 데를 가는데 거기서 대형 사고 칠 거라고 전 먼저 예언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그런 예언이 가능해.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이 비행기 트래블로 오르는데 비가 오는데 김건희한테 우산을 안 씌워준다 이런 거 있잖아. 참 보이는 게 다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부대 열중시효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볼게요. 경례 자세요. 저를 다시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를테면은 경례라고 하는 게 군대 안 갔다 와도 다 알지 않나? 요게 엄지손가락이 보이면 안 돼요. 딱 이 상태에서 이 손 끄트머리를 손바닥이 보이지 않게 거의 이렇게 되면 좋죠. 눈썹 끝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한민국 군대의 경례법이고 윤석열의 경례법은 저 러시아, 저 폴란드 쪽, 뭐 이런 쪽 이건 뭐예요? 경례 이렇게 방법이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네. 히틀러다. 아니 약간 모자라 보이는 아니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뭐죠? 나라 어떤 군도에는 이것도 있어요. 아, 그래?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윤석열 한번 봐봐봐. 이마에다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물론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아니 가르쳐 아니, 줬겠죠. 박근혜도 한 건데 사람이라면 아니,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연습은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손바닥을 안 보이게 한 건 연습한 부분이지. 비교돼 안 돼, 지금. 아유 박근혜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날이 올 줄이야. 아이고 박근혜는 역시 애비가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다르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좀 모자란 인간인데 학습 효과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줬겠지. 아니, 안 가르쳐줬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예 예행 연습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윤석열한테 뭔가 보고하기 위해서 사전 정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뭔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딱 꼬나보면서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골 때렸던 거는 사열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사열이라는 개념이 각종 점검을 하는 거 윗사람이. 근데 국군의 날 행사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군의 대비태세 등을 사열한다 개념에서
일부만 나와가지고 왜 북한도 하잖아. 여기 군인들 지나가면서 그 사열의 가장 큰 목적이 일종의 총성맹세 같은 거죠. 직속상관한테. 그러면 사열이 뭐야? 이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있잖아 나한테. 그러면 격려로서 답을 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사열을 하면은 대통령이 격려를 받아주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모질이 하나가 따봉을 막 아니 상대방 격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따봉을 날리면 어떡해. 마음속에서는 체리 따봉이 막 날아갔을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저 국군의 날 행사에 최고 통소 권자로 참석해가지고 군인들의 저런 충성맹세를 들으니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작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국군의 날 때 그 막 밀떡이던 사람들까지 너무 극찬했었단 예,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 한편에 막 영화 같고 쇼 같고 스토리가 있는 거였는데 그때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문 대통령한테 미안하던지 정말 볼 거 없는 거를 저걸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 윤석열이 처음부터 저런 건 아니고 사실 중간에 경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사열을 하는 차를 탈 때부터 저는 너무 코미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다 보면 네. 중간중간 실수가 겁나게 많이 해요. 진짜 맞아요. 많은데 예를 들면 저 사열을 하는 차를 탈 때도요. 분명히 저는 가이드를 줬을 거라고 해요. 생각해요. 저 차를 이렇게 서서 타잖아요. 그러면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지금 2명이 타잖아요. 옆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랑 같이 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근데 자기가 첫 번째 자리에 딱 서서 안 비켜. 김건희하고 똑같은 거네. 그래서 부산시로 옆에서 되네요. 이종섭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서 안쪽에 섭니다.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빵빵 터져요. 근데 겁나 돌대가리예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전이라고 하는 거는 딱 그렇게 함으로써 격식을 갖추는 거거든요. 네. 그게 국가의 품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를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상대방 격려를 하고 있으면 받으면서 와야 되는데 이거 내리고 중간에 막 이게 뭐냐 도대체 부끄럽게. 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저 국방부도 실수를 했죠. 중국군 장갑차가 인민해방군 장갑차가 진짜. 등장했죠. 이게 영상에 등장한 거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새끼들 내가 봐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거지 지금. 아니 국군 군날 행사에 중국 장갑차를 갖고 오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디테일 속에 성의가 없다는 게 굉장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 영상에서도 국방부 담당자가 분명히 검수를 했겠죠. 근데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게 저기서 드러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연병장이라고 부르죠. 그 운동장 그 큰 광활한 그 공간에 그 전선들 있죠. 미처 정리하지 않은 전선들이 그 단상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것도 저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디테일, 그러니까 그 어떤 성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사도 틀렸다 그러죠. 일부러 틀렸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멸공의 횃불 요거를 승리의 횃불로 둔갑했다. 여기 자세히 이거는 보시면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요번에 그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가 공식 10대 군가에서 빠졌대요. 그래서 여기 멸공의 횃불이 승리의 횃불로 바꿔서 부른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왜 바꿨냐고 했더니 공산권 외빈 배려 차원에서 바꿨다는 거야. 나 이게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이 지금까지 취임하자마자 계속 자유 외치면서 공산권 국가들 격려했잖아. 그래놓고 공산권 국가 외빈 배려 차원에서 바꿨다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아? 아니 그리고 저 멸공은 본인이 이마트 가서도 맨날 하던 짓 아닙니까? 멸콩 하더니 갑자기 저런 자리에서는 승리의 횃불로 바꿉니다. 너무 웃겨요. 뭐 이렇게 윤석열이 국방부가 하는 이것까지도 뭐 디테일하게 챙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이런 디테일은 그럼 국방부는 이런 디테일은 쓸데없이 찾으면서 중국 장갑차는 왜 집어넣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 중국과 유착설 나올 법한데 중국 막 탱크가 등장을 하고 지금 완전히 친중 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G20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담이 기대된다니까요. 거기 시진핑이 참석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또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오는지. 푸나님 저 출장 좀 보내주세요. 어디로? 방콕하고 발리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오세요. 취재하고 오세요. 네. 8천만 원 든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뭐 여사님 저
새날 재범 기자입니다. 우리 닥쳐이냐고 이렇게. 너 잘 만났다. 그리고 또 있어. 디테일에 보면은 기왓장 격파하는 장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맥주병 격파, 현무 미사일, 특색 없어진 새 정부 첫 국군의 날 해가지고 여기 중간이 나옵니다. 부상 위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던 맥주병 격파 재등장. 여군 머리로 기왓장 격파. 그러니까 맥주병 격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특공 무술로 이제 무슨 격파하고 이렇게 격투 시범 보이고 하잖아요. 그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무술 시범은 요즘 북한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실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훈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시범 팀을 꾸리기 위해서 일종의 토너먼트 형식으로 각 부대에서 차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대에서부터 훈련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연습하다 보면 많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지금. 전력 손실이 너무 심한 거기 때문에 아예 안 해요. 이게 국군의 날 차출될 정도면은 일반 부대에서는 거의 6개월 전에 뽑는다고. 예, 예. 그거를 그 사람들 정예들을 또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저런 짓을 해. 근데 영상에서는 과학 국방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장갑차가 등장했던 부분을 지금은 각 유튜브에다 그러니까 방송사에도 다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다 떼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화면을 찾기가 힘들기는 한데 그 화면에서도 그 영상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IT 국방 뭐 이러면서 드론 띄우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저거 어디 게임 화면에서 가져온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하는데 정작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맥주병 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짓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고향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광주 충장로를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12시가 넘어가니까 그 황금동 콜박스 쪽에 이렇게 좌판들이 놓여 있어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면은 기왓장 깨는 돈 얼마씩 주고 하는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술이 좀 먹었어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를 장갑을 안 끼고 끼야 되거든요. 위에다가 이제 수건 좀 깔고 때렸는데 이쪽에 뼈에 금이 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손이 오랫동안 쓰면 아파요.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아프다고. 그 뼈가 금이 간 거를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뒀더니 튀어나왔어 지금도 이걸. 축하드립니다. TMI. TMI. 인정하고요. 자, 이번에 김병주 의원도 그런 게 최고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김병주 의원이 그것 말고도 기념식 실수가 더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뭔가 봤더니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오늘 동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악수하는 순서가 틀렸고, 그러니까 의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을 전혀 안 받았다는 거고, 그 새끼 편하면 어리버리. 그냥 올라가면 어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시작할 때 행사장에 입장을 하잖아요. 입장을 하면 거기에 이제 VIP들이 초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장해서 바로 VIP들하고 악수를 한 다음에 자기 자리 가서 앉아야 되는데 자기 자리 가서 바로 앉았다가 일어나서 다시 악수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전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모자란 것도 있을 거고 대통령실 다 싹 잘라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하나 더가 뭐냐면 전략사령부를 전력사령부로 했다. 한전을 굉장히 머릿속에 꽂혀 있었나 보죠. 꽂혔네요. 원자력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 모든 걸 전력화시키네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빨리 크게 비밀 게시판, 무기명 게시판에 보면 정말 악의적으로 올라오던데 윤석열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도 군대 안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군대 안 갔다 왔어도 그 나름대로 군대 갔다 온 정도의 의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총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포복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PT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천리행군이나 공수훈련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의전조차 못하기 때문에 다시 소환되는 부동시 군면제 의혹이에요. 눈이 양쪽 시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간 자인데 당구 500 친다고. 나도 300밖에 못 치거든요. 신림동에서 많이 쳤나 보네요.
아니 이런 자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기본적인 의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 까먹어 버렸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의 부동시 의혹은 뭐냐면 평상시 때는 전혀 시력이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일 정도로 안경도 안 쓰고 당구는 500 치고 하는 자이고 임용할 때랑 뭐 할 때랑 달라. 시력이. 그 달랐다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씨는 그러니까 안경으로 교정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대학 시절 사진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사진 이게 안경 끼고 사진 찍은 사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군 면제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부동시인데도 불구하고 안경을 안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되게 분노스럽더라고요. 뭐가 분노스럽냐면 군인들한테 격려를 받는 걸 보는데 뭐 아파서 뭐 민주화 운동 정파 이런 것들 때문에 군대를 못 갔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군대 안 가려고 군대를 사실상 불법으로 뺐다는 의혹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놈이 군인들의 격려를 받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난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격려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게 더 열받는 거죠. 진짜 이번에 웃기는 국군의 날 영상을 보면서 되게 좀 눈물 났어요. 분해서. 특히나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는 잘 포착하지 않던데, 그러니까 그 국군의 날 행사 후반부에 이제 그 장병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윤석열을 둘러싸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 북한군에서는 하는 북한에서, 짓이지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는 군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윤석열 위로 행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대통령 힘내세요. 그동안 욕 많이 먹어서 힘들었죠.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국군의 날에 윤석열이 낸 연설의 메시지는 뭐냐? 핵심은요. 한미동맹이에요. 아우 창피해. 나 아, 이 새끼들이 한미동맹을 잘 해줄까? 걱정인데. 아, 바이든 하자 뭐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과 같이 연합훈련을 자주 하겠다.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자주국방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날이죠. 우리나라 국군의 날 효시가 뭘까요? 그저 임시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친일파들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죠. 특히나 걱정되는 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북한을 도발하고 자극하는 거에서 걱정되지만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예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군사적으로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거든요.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일 연합훈련도 당연히 안 해봤죠.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독도를 둘러싸고 서로 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가지고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그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재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소름 끼치는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 그 관련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비서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적 구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죠. 제가 주말 동안에 그 예전에 인기 있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봤는데 거기 이제 하는 그 대사 중에 뺏긴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나라를 내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분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일본하고의 그 독도 주위에서의 훈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예. 언론에서 떠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하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한미 동맹이라는 그 어떤 안보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미국만 잘 되면은 그게 동맹이 성공하는 겁니까? 미국이 가져가는 만큼 우리한테도 뭔가가 가져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윤석열 당선된 이후에 뭐 했습니까? 100억 달러 퍼주고, 그, IRA 다 뺏기고,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받아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더 방점을 찍어버리면은 중국하고의 한국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미국에 더 매달릴수록 일본하고의 대항력은 더 강력해진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연설의 메시지가 북한에 지금까지 해온 말들 있잖아요. 니들 까불면 바이든 형이 니들 핵으로 날려버릴 거야. 지금 그 메시지에 대한 강조를 미국 들으는 식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이유가 6.25 때 한국군이 번번이 지다가 되치기에 한 날이에요, 그게. 10월 1일이요? 10월 1일이. 근데 지금 74주년이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100년이 넘었죠. 우리가 임시정부의 개통을 이거 이제 계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부터 세가지고 74주년이라 그러는데 이거 잘못됐고요. 연성이 이거 알까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어마어마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 어쨌건 그 지지율 24%짜리 대통령이 이거 같아요. 한미동맹을 강조함으로써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한테는 동일한 메시지를 내고 싶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따지면 내가 봤을 때 과학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은 윤석열이 얻은 48% 이상을 한 번도 못 찍어보고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 임기를 못 마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어쨌건 한미동맹이라뇨. 국군의 날에. 지금 우리가 자주국방을 외친 게 박정희 때부터입니다. 자주국방을 외친 게. 물론 미국을 이용해 먹는 건 중요합니다. 한국이 미국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국 국군의 날에 난 미국과 잘해볼 거야. 일본과 잘해볼 거야. 이게 국군의 날 메시지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자란 사람 이상도 이해도 아닌 거죠. 어차피 내년 국군의 날에는 다른 사람이 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내년엔 김건희가 한답니까? 내년에 안 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왜 74주년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왜? 도수냐? 이렇게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네요. 아무튼 윤석열 정권은 국방까지도 망가뜨리고 있다. 확실합니다. 상징적 사건인 거예요. 그냥 터지는 일은 없어요. 경례 이렇게 이마에다 하시는 분, 따봉 하시는 분, 결국에 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새날 구독할 타이밍이에요.